통합사회 7단원 중에서 중단원 1단원인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 교과서 자료 설명 영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208페이지에 있는 도입부터 보겠습니다. 자, 도입을 보면 몽골어와 솔론족의 언어에는 말이나 술록이랑 관련한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면 몽골어에는 말의 털빛, 털 색깔을 지칭하는 표현이 무려 24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록을 키우며 사는 솔론족의 언어에는 술록의 암수, 털의 색과 무늬, 나이 등에 따라 술록의 종류가 매우 정교하게 분류돼서 명칭이 최소 3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 몽골어와 솔론족의 언어, 몽골어에는 말, 솔론족의 언어에는 술록과 관련된 단어가 많았잖아요. 그럼 이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얘네는 몽골인부터 보면 몽골인은 굉장히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말을 비롯한 많은 가축을 유목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몽골에 오면 초원지대가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데 이 초원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말을 굉장히 많이 키웠었거든요. 옛날부터. 그리고 말은 넓은 초원지대를 이동하는 교통수단이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이 말로부터 유제품, 우유 같은 것들을 얻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제품을 공급해주는 그런 가축으로 몽골에서 유목하는 유목민의 생활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말과 관련한 그런 용어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운 지역이라서 술록을 유목하면서 사는 솔론족은 의식주의 많은 부분을 술록에 의존하며 살기 때문에 술록과 관련된 용어가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아래쪽에 선생님이 교과서 정리 영상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아프리카 대륙은 사하라 사막을 기준으로 북부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프리카 이렇게 구별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해보자면 사하라 사막과 같은 그런 자연환경을 기준으로 두 가지가 구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북부 지역은 이슬람 문화, 건조 문화권 또는 이슬람 문화권이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이 지역은 사막이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아시스 농업, 유목을 해왔고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라는 종교를 믿고 주로 아랍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아프리카 중남부 지역은 여기는 아프리카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문화권을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토속 종교, 아프리카 대륙에 사는 개개인의 많은 민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토속 종교의 영향이 많이 남아있고 부족 중심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족과 언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전통적으로는 이동식 화전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남부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지만 민족과 언어의 종교의 경계와 실제로 국경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209페이지 탐구하기로 넘어가 볼게요. 탐구하기의 제목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아 어떤 문화권이 형성되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료 1번은 중국의 자연환경에 따른 주식 문화권,
그 먹는 문화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지도는 중국의 지형을 나타내는 지도고 두 번째는 중국의 지역별 주식, 어떤 음식을 주로 먹느냐랑 관련한 지도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형부터 보면 중국의 지역은 이제 남서부 지역은 시짱고원이라고 하는 티베트 고원을 중심으로 해서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아요. 2000m 이상인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고도가 높고 그리고 지형이 험준합니다. 산이 많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동부 지역, 중국의 동부 지역은 평야가 굉장히 많아요. 다음으로 중국의 기후로 볼게요. 중국의 기후는 적도랑 가까운 쪽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의 남동부 지역. 이 지역은 아열대 기후가 나타나요. 그리고 중부 지역은 온대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북동부 지역. 북동부 지역, 우리나라와 러시아를 경계로 하는 국경선이 맞닿아 있는 이 북동부 지역은 냉대 기후 지역이고요. 그리고 서부 고원 지역. 이 지역, 서부 고원 지역은 고산 기후가 나타나요.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형과 기후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지도를 보니까 오른쪽은 가나다로 나눠놨죠. 가는 고기나 유제품을 먹는 지역, 주로 먹는 지역이고 나는 쌀을 먹는 지역이고 다는 밀을 먹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지도를 비교를 해보면 고원지대 있죠? 이 고원지대는 고기랑 유제품을 주로 먹습니다. 왜냐면 여기 농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북위 40도 이상의 지역은 춥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역도 고기를 주로 먹는, 고기의 유제품을 먹는 지역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는 기후적으로 중국의 남동부 지역의 평야에서는 굉장히 더운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는 쌀을 주로 먹고 그리고 냉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강수량과 기온이 좀 쌀을 재배는 부족하기 때문에 밀을 주로 먹는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보면 가나다 지역의 주식 문화를 각 지역의 자연 환경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고기 유제품을 주로 먹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말린 야크 고기 같은 것들을 먹습니다. 시짱고원 또는 티베트 고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야크라는 동물을 키워요. 그래서 여기서 야크의 젖과 고기를 주로 먹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 지역을 자연환경과 관련시켜서 답을 적어보면 가 지역은 지형이 험준하고 산이 많단 말입니다. 건조한 시짱고원 또는 티베트 고원 지역의 주민들은 혹독한 고원의 기후와 그리고 지형에 적응해서 이 지역에서 주로 살 수 있는 지역이 야크라는 동물이거든요. 야크를 기르고 말린 야크 고기와 야크 젖으로 만든 유제품을 많이 먹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 지역. 나 지역은 쌀을 주로 먹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나 지역의 음식으로 해산물 볶음밥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나 지역의 음식을 자연 환경과 결부시켜보면 이 나 지역은 중국의 남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다른 북부 지역이나 서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고온다습하고 대하천 인근에 넓게 평야가
넓게 평야가 발달해 있어서 벼농사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쌀로 만든 음식을 주식으로 삼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지역의 대하천에는 양쯔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지역은 만두는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해서 만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중국식 만두를 보면 중국의 북부 지역 주민들은 만두를 비롯해서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지역 사람들은 왜 밀가루를 많이 먹느냐라고 했을 때 중국의 북부 지역은 남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요. 그리고 비가 별로 오지 않아서 한랭 건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랭 건조해서 밀을 많이 재배합니다. 그래서 밀로 만든 만두나 면 요리가 발달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번 문제는 선생님이 말로만 설명을 해볼게요. 중국 내에서 서로 다른 주식 문화권이 형성된 이유는 중국은 국토가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지형과 기후가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지형과 기후의 차이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주로 생산되는 농작물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서로 다른 주식 문화권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 2번 볼게요. 자료 2번은 전통가옥의 재료로 구분한 문화권입니다. 이 자료는 우리 대단원 2단원에서 했던 기후와 인간 생활 파트랑 좀 연결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도를 보니까 A, B, C, D, 기타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가나다라라는 아래쪽에 전통 가옥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지도의 A, B, C, D 건축 재료를 추론을 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러면 A 지역을 보니까 A 지역은 우리나라를 살짝 포함해서 약간 냉대 기후, 조금 추운 지역들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온대 기후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림을 보니까 통나무집이 있어요. 그러면 A 건축 재료는 우리가 얘는 나무구나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B 지역 보겠습니다. B 지역은 인도랑 남부 유럽 등을 포함을 하는 지역이고, 이 지역은 그림을 보니까 돌로 집을 지어놨죠. 그럼 B에 들어갈 건축 재료는 돌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C 지역은 회색깔로 표현되어져 있고, 남아메리카 지역과 멕시코 일부와 사하라 사막 근처, 그리고 아시아 일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보니까 가가 포함되어 있네요. 여기는 우리가 1학기 때 많이 했던 건조 지역의 전통 가옥의 재료인 흙이 될 겁니다. 그리고 D 지역은 보니까 초록색, 굉장히 추운 지역에 있고, 그리고 사막과 같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에 있어요. 스타를 보니까 여기는 그림으로 잘 표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동물의 가죽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가죽 또는 천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고, 그리고 문제 2번입니다. 세계 기후 구분도와 지도 혹은 지리부도를 참고해서 모든 별로 가나다라 가옥이 나타나는 곳은 어떤 자연 환경일지 설명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지리부도 있는 친구들은 지리부도를 보면은 가 지역은 건조기후 또는 사막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전통 가옥이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은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창문이 작고 문도 작고 그리고 지붕이 평평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기후 지역은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고산기후 지역,
돼요. 그래서 안데스 산맥 같은 그런 높은 지역, 높은 산지의 2000m, 3000m 사이에 고산 문명, 고산 기후가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럼 다 지역은 한대기후 지역과 술록을 유목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 동물의 가죽, 술록의 가죽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라는 통나무집이에요. 그래서 통나무는 냉대기후에서 자라는 냉대림을 잘라서 집을 많이 만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냉대기후 지역 또는 냉대림. 냉대림은 우리가 타이가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타이가가 분포하는 그런 지역이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10페이지에 있는 자료 볼게요. 제목은 산업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문화권의 특징을 살펴볼까? 입니다. 자료 1번은 농경문화권이에요. 산업은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등이 있다고 했었죠. 1차 산업 중에서도 농사를 짓는 농경문화권의 특징입니다. 제시문을 읽어볼게요. 인류는 신석기 시대 후기에 이르러 농경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정착 생활을 하였고 수확한 곡물을 저장하여 재산을 축적하였다. 또한 재배하는 작물의 생장과 수확에 따라 농번기와 농한기라는 생활의 리듬이 생겨났고 풍성한 곡물 수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현재에도 주산업이 농업인 지역은 재배하는 작물의 특성에 따라 주민의 삶이 달라지며 작물을 수확하는 시기에는 축제를 열기도 한다. 라고 하면서 오른쪽에 암사동 선사 주거지가 있어요. 암사동은 서울 강동구라는 지역에 있는 암사동이라는 동이고요. 여기에 신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집의 모양이 있어서 얘를 복원을 한 거예요. 신석기 시대에는 여러분들 한국사 공부를 해서 알겠지만 사람들이 움집을 지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아래쪽에 사진을 보면 벼농사하는 우리나라 농경민의 사계절이란 제목이 되어 있고 각각의 계절에 따른 풍경이 나와 있어요. 아래쪽에 표현을 보니까 농경민의 사계절의 각 제목, 장면에 제목을 달고 각각의 활동을 계절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봄에 모를 심는 모짜리에서 기른 모를 논에 옮겨 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목은 모내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내기는 논이 이 정도 있으면 논의 일부분에 모를 이렇게 막 심어요. 막 심은 다음에 이 큰 논에다가 모를 일렬로 이렇게 예쁘게 줄 세워서 옮겨 심는 것을 모내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여름이에요. 여름은 덥고 습하고 햇볕이 쨍쨍 내려쬐기 때문에 벼도 잘 자라지만 다른 잡초들도 굉장히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잡초와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약을 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농활 같은 거를 가게 될 기회가 있을 거거든요. 선생님도 대학생 때 농활을 갔었는데 서원대에서 가는 농활을 우리는 교활이라고 해요. 교활을 갔었는데 실제로 이 논농사 짓는 데 가서 잡초를 뽑고 농약을 뿌리는 활동 해줬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사진의 제목은 우리가 농약 뿌리기라고 제목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가을입니다. 가을에 사람들이 모여서 수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수확기라고 적어주면 될 거고요. 네 번째는 겨울이에요. 겨울은 가을에 벼농사 했던 거를 다 수확을 했기 때문에 겨울에는 별로 일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를 이 겨울철을 농한기라고 하고요. 농사 짓는 계절 중에 한가로운 시기다라고 해서 농한기라고 하고 이때 볏짚으로 그 쌀에 벼를 베고 나면 그 이파리는 우리가 쌀로 해서 먹고 남은 줄기 같은 것들을 볏짚이라고 하는데 이 볏짚으로 새끼줄을 꼬아서 이제 뭐 옛날에는 또 초가집을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새끼라는 줄이 있어요. 새끼, 고기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장 탐구하기, 이고 자료 2번에는 유목문화권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목문화권에서 유목민, 유목사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유목사회는 유목을 하는 사회고요. 유목은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가축을 주로 키우면서 이 가축이 먹는 풀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회에서는 농경사회랑은 다르게 가축이 임신하고 가축이 출산하고 가축이 성장하는 것들을 관리를 하고 이 가축의 젖을 먹을 거니까 사람들이 착유, 젖을 짜는 것과 도축, 잡는 것들을 통해서 식량을 얻는 그런 생산 활동이 정해진 주기에 맞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말을 키우는 지역은 말을, 양을 키우는 지역은 양을 신체 일부처럼 다룰 수 있고 복장이나 가옥 같은 것도 신속한 이동이 가능한 방향으로 발달을 시켰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추수를 하지만 유목하는 사람들은 동물들이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집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도 이동이 가능하게 발달이 되었습니다. 특히 말을 키우는 사람들은 기마, 말 타는 거에 편리한 바지 복장, 조립과 해체, 운반이 쉬운 게르 같은 우리 몽골의 대표적인 전통 가옥이죠. 게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목사회에서는 이동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웃, 서로서로의 도움을 받으면서 스스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구성원들 사이의 결속력이 굉장히 강하고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서로 평등하고 그리고 이 구성원들 누구에게나 집단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열려 있어요. 그리고 사고 방식이나 가치관도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와는 달랐어요. 예를 들면 유목하는 유목민들한테는 전사적 용맹, 실제적 문제 해결, 그리고 이웃에 대한 형제애 같은 것들이 요구가 되었고 공동체의 신의를 해치거나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같은 것들은 굉장히 엄격한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과서의 제시문을 한번 볼게요. 강수량이 적어 곡물 재배는 어렵지만 풀이 잘 자라는 지역에서는 유목이 발달하였다. 유목민은 양, 염소, 말 등을 이끌고 물과 풀을 찾아 1년에 많게는 30번까지도 이동을 한다. 이동할 때는 살던 집을 뜯어서 그대로 옮기는데 몽골 전통 가옥인 게르는 조립과 분해가 쉬워 이동하기에 편리하다. 유목민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가축을 돌보는 것이다. 유목민은 가축으로부터 얻은 고기와 유제품을 주식으로 삼고 가축의 가죽과 털은 옷, 모자, 천막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말은 사람의 이동수단으로 중요시되었다. 그래서 아래쪽에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몽골의 하루, 몽골의 유목 경관, 가축의 젖을 짜는 유목민과 유제품인 아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몽골에서 게르와 아롤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이 지역의 주 산업과 관련하여 설명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설명을 조금 정리해주면 몽골은 양, 염소, 말 같은 가축들을 기르고 이끌고 물과 풀을 찾아 이동하는 유목이 발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잦은 이동 생활에 편리하게끔 가옥을 쉽게 조립하고 분해할 수 있는 이동식 가옥인 게르가 발달하였고요. 또한 몽골은 건조하여 곡물 재배가 어렵기 때문에 가축의 고기와 아롤과 같은 그런 유제품이 주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자료 3번입니다. 자료 3번은 상공업 중심의 문화권입니다. 제시문 볼게요. 상공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공장, 상점, 사무실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들의 거주지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곳과 떨어져 있어 매일 직장과 거주지 사이의 출퇴근을 위한 이동이 반복이 됩니다. 상공업이 중심을 이루는 지역은 인구가 많으므로 건물의 밀집도가 대체로 높은 편이다. 또한 일상적인 이동이 많아서 도로가 잘 발달하였으며 여가시설도 많아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생활 모습이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사진을 보면 독일 사진이 나왔어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독일의 뒤스부르크 지역의 공업지역과 이 지역의 시민들이 퇴근하고 나서 여가를 즐기는 모습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우리나라에 분주하게 출근하는 서울 시민들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위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경관을 찾아 표시하고 그 경관은 상공업과 관련 지어 설명을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경관부터 보면 이 지역은 다른 농사를 짓는 곳이나 유목하는 지역과는 다르게 연기를 내뿜는 공장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공장이 있는 공업시설이 있는 걸 봐서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퇴근 후 여가를 즐기는 그런 시민들의 모습 속에서는 상공업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음식 재료를 본인이 직접 구해서 요리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상점이죠. 이 음식점에서 사람들이 다 사 먹는 거, 상점에서 구매해서 먹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집이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직장이 여기 있거나 아니면 반대쪽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공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어서 출퇴근이라는 문화가 있는 거고. 그리고 2번 볼게요. 자료 1, 2, 3을 바탕으로 아래에 제시된 내용을 포함해서 각 문화권에서 시행 가능한 지역 축제를 만들어 보면 이제 축제의 이름과 의미, 주요 행사 내용, 해당 문화권의 특징과의 관계 같은 것들을 연관을 지어서 선생님이 예시를 이야기를 해주자면 농경문화권에서는 이제 풍년이 가장 중요하니까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모내기 축제 같은 것들이 있고 뭐 이런 축제 때는 모심기를 체험한다거나 아니면 풍년을 기원하는 노래 부르는 것 같은 것들이 이 농업 사회의 특징을 반영시킨 축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유목문화권에서는 유목민의 안전을 기원하는 말타기 축제, 뭐 말경주나 말타기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 실제로 몽골에서는 나담 축제라고 해서 이런 말을 타고 말을 경주하는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상공업 중심의 문화권에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회사에 가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휴식 같은 것들을 기념하는 5일 축제,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뭐 근로자의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한다든가 하는 이런 축제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212페이지에 자료 더하기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문화권 내에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한다 이고요. 무굴 제국 이야기가 나와요. 무굴 제국은 16세기 초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오늘의 인도 북부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지역을 지배한 이슬람 왕족입니다. 무굴 제국의 3대 황제이긴 아크바르는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북인도 전체와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아크바르는 거대한 제국의 영토를 소수의 이슬람 교도로만 통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따라 힌두교도에게 거두어오던 인두제를 폐지하고 관직과 군대를 힌두교도에게도 개방을 했어요. 또한 아크바르 자신도 힌두교도와 결혼하는 등 적극적으로 비이슬람교와의 화합을 추진하여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아크바르는 여러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무신론자, 학자, 성자들까지 초대하여 종교와 사상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아크바르는 다른 종교의 신자에게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모든 종교인들을 동등하게 대하고 그들의 종교적 믿음을 존중하였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무굴 제국 시기는 인도 역사에서 황금기라고 불린다. 특히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융합으로 발달한 건축, 문화, 음악 등은 오늘날 인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고 오른쪽에는 본인은 이슬람 교도지만 이슬람교가 아닌 다른 종교인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아크바르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마을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이 타지마을은 이제 힌두 문화랑 이슬람 문화가 조화롭게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날 한 국가나 지역 내에서 여러 민족 또는 종교가 공존하는 사례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인데 여기에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특히 항구 도시인 물라카는
동서무역의 중심지로 발달했던 곳. 이 동서무역은 동양과 서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발전했던 곳으로 이곳에서는 힌두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 건축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종교별로 다양한 축제와 기념일이 있어서 물라카 주민들이 함께 이를 기념하고 즐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트교를 믿긴 하지만 크리스트교뿐만 아니라 우리는 절도 볼 수 있고 이슬람 사원도 볼 수 있고 힌두 사원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주제 탐구하기입니다. 제목은 종교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문화권의 특징을 살펴볼까? 입니다. 아래쪽에 지도를 보면 세계 지도에 각 종교 문화권을 지도에 색깔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각 종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보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크게 4개, 4대 종교라고 하면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이렇게 4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종교 문화권을 표현을 한 이 지도의 ABCD는 각각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가 될 겁니다. 크리스트교는 기독교와 카톨릭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서남아시아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생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여기서 발생해서 유럽을 거쳐서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로 전파되어 이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를 하고 있고요. 이슬람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는 곳에서 발생해서 서남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곳으로 퍼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는 인도 북부 지역에서 발생해서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전 세계 힌두교도의 97%는 인도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도 대부분은 인도의 주변국에 분포를 하고 있어요.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해서 동남아시아, 동부아시아 이렇게 퍼져나가 있고 특히 동남아시아는 불교를 믿는 불교 신자의 비율이 높은데 타이와 미얀마 같은 곳이 대표적인 불교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이제 ABCD를 살펴보면 A는 크리스트교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B는 이슬람교, 그리고 C는 힌두교, 마지막으로 D는 불교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나다라 또 마찬가지로 각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가는 이슬람교거든요. 그래서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이다 라는 신앙을 고백하고 박애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똑같이 사랑하는 그런 박애를 실천을 해요. 신앙 실천의 5가지 의무인 신앙 고백, 예배, 자선활동, 라마단 시기의 단식, 성지순례를 지키고 살아가고요. 일상생활에서는 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돼지고기가 불결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해가 떠 있을 때는 음식을 전혀 입에 대지 않고 해가 지고 나면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있는 사진은 메카에 있는 대사원의 카바 신전이라는 신전이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 이거는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사람이거든요. 이 모든 무슬림 순례자들이 이제 이 신전을 둘러싸서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나는 불교예요. 신에 대한 신앙보다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을 좀 더 중요시 하고요. 길거리에서도 수양에 힘쓰는 승려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살생을 금하는 교리에 따라 육식을 피하며 주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요거는 불교가 되겠습니다. 불교는 크게 2가지로 이야기를 하면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있는데 소승불교는 개개인의 마음을 다스리고 수양을 하는 걸 좀 더 중요시하고 대승불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는 게 좀 더 중요시되는 불교의 교리예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은 소승불교가 좀 더 많이 퍼져 있고 우리나라 같은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쪽에는 대승불교가 많이 퍼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다 볼게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로 신도들은 성당이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일상생활에서는 기도가 일상화되어 있으며 세례, 결혼, 장례
등의 의식을 지킬 때 종교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 사진은 독일에 있는 쾰른 성당이라는 유명한 성당의 모습이고, 크리스트교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의 꼭대기에 십자가 같은 것들 또는 종탑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라는 힌두교예요.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공덕을 쌓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 인간의 영혼은 끊임없이 윤회함으로 현재의 고통을 참으며 착하고 충실하게 산다면 다음 세상에서는 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이 종교는 소를 신성시해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스리미낙시 사원이고요. 이 사원의 꼭대기 부분에 보면 여기가 이제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신들을 조각해 놓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윤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전생, 후생 이런 얘기 혹시 들어봤을 건데, 이렇게 생명이 이제 죽은 뒤에 이 생명이 현생에 살았던 그 업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세계에 태어난다라는 사상이 윤회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A, B, C, D는 선생님 답을 다 적어줬죠? A는 그리스도교, B는 이슬람교, C는 힌두교, D는 불교. 근데 이거를 가나다라를 또 골라보면 그리스도교는 다, 이슬람교는 가, 힌두교는 라, 불교는 나가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에 들어갈 동물은 기역은 돼지, 니은은 소가 되고요. 그리고 4개의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종교와 관련된 주민생활의 모습을 하나씩 이야기를 선생님이 해주면, 크리스트교를 믿는 신도들은 성당이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크리스마스 같은 날을 중요시하고 그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를 유일신으로 믿고 돼지고기는 불결해서 먹지 않고 할랄 식품이라고 해서 그 종교적인 의식을 거친 그런 음식만 먹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천으로 얼굴이나 몸을 가리는 그런 부르카, 히잡 같은 것들을 입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는 겐지스강을 신성시해서 여기에서 몸을 씻는 종교 의식을 가지고, 불교는 탁발하는 승려들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창의융합 활동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세계의 문화권을 구분해 볼까? 이고요. 그래서 이때 지도를 보면 각 지도의 각 부분을 무슨 문화권이라고 다 쪼개놨어요. 그래서 각각의 문화권을 하나씩 보면 A 문화권은 이슬람 문화권이고요. B는 아프리카 문화권, C는 유럽 문화권, D는 인도 문화권, E는 동아시아 문화권, 우리나라가 여기에 속해 있죠. F는 동남아시아 문화권, G는 오세아니아 문화권, H는 북극 문화권, I는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 J는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가부터 차까지의 내용을 문화권이랑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주로 크리스트교를 믿는 백인들이 살고 있으며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하는 언어. 영어가 이 어족의 굉장히 대표적인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가는 유럽 문화권이고요. 그리고 아까 지도에서는 C로 표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인더스 문명과 힌두교 및 불교의 발상지로 역사가 길고 언어와 종교 등 문화가 매우 다양한 이 지역은 인도 문화권이 됩니다. 위에 지도에서는 D라고 표현되어져 있었어요. 그럼 다 보겠습니다. 에스파냐, 포르투갈의 언어와 종교가 전파되었으며 원주민인 인디오, 백인, 아프리카 흑인, 그리고 이들 사이의 혼혈족이 만든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가 나타난다. 여기는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이에요. 영어로는 J로 표현이 되어져 있었고요. 이 라틴 아메리카는 에스파냐, 포르투갈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주를 해가지고 생활을 해왔고, 여기가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는 전부 다 에스파냐의 식민지였고,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의 언어와 종교 같은 것들이 전파가 되었고, 이때 종교는 가톨릭교입니다. 그래서 이 백인들이 이주를 해올 때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데려와서 이 지역의 원래 원주민인 인디오, 이주해온 백인들이 데리고 온 흑인들이 이제 섞여서 혼혈도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문화권이 되겠습니다. 사막과 초원이 넓게 나타나는 건조기후 지역으로 주민들이 기후에 적응하여 주로 오아시스 농업이나 유목 생활을 한다.
주민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믿는다. 이 지역은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아까 지도에서는 A로 표현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언어는 아랍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 볼게요. 북극해 연안의 매우 추운 지역이다. 이 지역 주민은 순록 유목과 물개잡이 등을 하지만 최근에는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이 지역은 북극 문화권이 되겠습니다. 북극 문화권은 H로 표현이 되어져 있었어요. 다음 바. 유럽인이 이주하여 세계적인 산업국가로 발전하였다. 히스패닉,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사람들의 이민으로 민족 구석이 매우 다양하다. 이 지역은 대표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지역이죠.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입니다. 아까 지도에서는 I로 나와 있었어요. 이 지역은 대부분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고 주로 영어를 사용합니다. 다음 4 볼게요. 아프리카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으로 열대기후 지역이 넓게 분포하며 부족 단위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주민이 많다. 주민은 토속 종교를 믿지만 유럽인의 진출 이후 크리스트교가 널리 전파되었다. 이 지역은 아프리카 문화권입니다. 아프리카 문화권은 아까 지도에서 B로 표현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럼 A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을 아우르는 지역으로 유교, 불교, 한자 등의 공통된 문화적 특징이 나타나 지역 간의 문화적 유대감이 있습니다. 벼농사가 활발하여 쌀을 주식으로 먹으며 젓가락을 사용하는 이 문화권은 동아시아 문화권이 되겠습니다. 지도에서는 E로 표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자, 인도양과 태평양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로 다양한 문화가 혼합되었다.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등 다양한 종교가 분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교 건축물이 한 장소에 함께 나타나기도 하는, 그리고 세계적인 벼농사 지역인 이 지역은 동남아시아 문화권이 되겠습니다. 동남아시아 문화권은 지도에서 F로 표현이 되어져 있었어요. 다음 차 보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태평양의 여러 섬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유럽의 이주민에 의해 유럽 문화와 유사한 특성이 나타나며 일부 지역에서는 독특한 원주민 문화의 전통이 남아있다. 이 지역은 오세아니아 문화권입니다. 오세아니아 문화권의 대표적인 나라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있어요. 지도에서는 G로 표현이 되어져 있었고요. 이 지역은 영어를 사용하고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유럽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이주해서 지내기 때문이겠죠. 여기까지 정리하고 한 페이지를 넘어가면 대부분의 답이 아마 도출이 되었을 거예요. 1번. 지도의 A에서 J 문화권에 대한 설명을 가에서 차에서 찾아 연결해보고 각 문화권의 명칭을 아래에서 골라 적어보자. 유럽 문화권은 C의 가였고요. 인도 문화는 D의 나, 북극 문화권은 H의 마, 동아시아 문화권은 E, 아고요. 아프리카 문화권은 D의 사,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은 J의 다, 동남아시아 문화권은 F의 자, 오세아니아 문화권은 G의 차,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은 I의 바였습니다. 2번은 각 문화권을 전부 다 하기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3번도 소책자를 만들어보는 활동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7-1단원의 교과서 활동을 전부 다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